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전력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포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과업 기획 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대전시가 대전 브랜드 대전이즈유와 함께 성장해 나갈 지역 기업을 모집합니다. 라오스 계절 근로자가 횡성군 관내 농가로 배치됐습니다. 여수 벼룩시장이 올해 처음으로 개장합니다. 무인 드론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 전국 각지에서 실증 비행에 나서고 있는데 내년에는 섬 지역과 같은 오지에서 우선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의 한 주유소 부지. 생필품이 가득 담긴 박스를 싣고 드론이 이륙합니다. 드론은 5km 떨어진 한 기업 사택을 향해 이동합니다. 시속 30km 속도로 바다를 건너 도착한 목적지. 착륙한 드론에서 박스를 꺼냅니다. 고정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수평을 맞추면서 반드시 꺼낼게요. 차세대 물류 서비스를 이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택배 상용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현장입니다.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대기업들도 잇따라 드론 택배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기존 차량에 들어가기 힘든 장소로 드론이 갈 수 있고요. 또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격오지 같은 곳에서 당일 배송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 물류 이동 기술은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 사업자가 전국을 연결할 수 있는 이착륙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하늘길 운행에 대한 법률 개정 등은 필수 과제입니다. 법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합니다. 출발지나 목적지에 좀 드론 조종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돼야지만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이제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드론 택배 상용화가 시작된 미국은 대부분 3kg 미만의 소형 택배가 대상이지만 우리나라는 10kg 미만 중형 택배 운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 해소와 인력 확보 등이 마무리되면 내년쯤 섬 지역 등 오지를 시작으로 무인 택배 상용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전력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광주와 전남에서도 전력 거래를 위해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중소기업 물류센터 건물 옥상입니다. 약 2.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동 이후 생산되는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팔고 수익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전력거래소를 거쳐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시장 회원사가 이번 달 들어 5,000개사를 돌파했습니다. 21년 전 설립 당시 회원사가 10곳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눈에 띌 만한 성과입니다. 전력거래소가 현물시장 거래를 중개하는 REC 시장의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설립 당시 700곳도 안 되던 회원사가 10년 만에 10만 곳으로 140배 이상 대폭 확대됐는데 가입 중 절반이 최근 3년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이행 방안 마련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의 상한을 올해는 12.5%로 높이고 오는 2025년까지는 25%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해서 매년 5기가와트 내외의 태양광이 보급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력시장 및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시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태양광 사업자의 회원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국의 20에서 30%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야외 공연장은 다양한 버스킹 및 행사가 가능한 문화 복합 공간입니다. 대중음악 댄스 등이 가능한 버스킹존 1번과 4번, 앰프를 사용하지 않은 공연이 가능한 버스킹존 3번 등이 있는데요. 행사를 기획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용 조건을 안내합니다.
사전 예약은 한 팀당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한 1일 1회 2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공연하거나 상품 홍보 등의 광고 행위, 정치, 종교 행위 등 마포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행사시설 설치를 위한 인도내 차량 출입이 불가하니 시설물 설치 시에는 인근 도로에서 인력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공연 시에는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해 인근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행사장 내외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여 인원이 50명에서 299명일 때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1000명 이상일 때는 마포구청 문화예술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관광과에 문의 바랍니다. 마포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과업 기획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뛰어난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동주민센터 캐릭터 보고회와 영상 발표 등으로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에서 마포형 청년 일자리 사업단의 과업 기획 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2022 마포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로 선정된 청년들이 디자인과 방송 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제공받는 사업입니다. 첫째 날에는 동주민센터 캐릭터 발표회가 구동관계 공무원과 캐릭터 디자인협회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공덕동과 도화동 등 총 18명이 창작 동주민센터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틀 차에 진행된 영상 발표회는 그동안 마포형 청년 일자리 사업단이 배우고 익힌 기술로 창의적인 영상을 제작해 발표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마포구에서 처리한 도로 점용 허가는 약 3,300건입니다. 올해도 1년 미만 일시 점용 허가 신청 등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방문, 팩스, 이메일을 통한 신청으로 여러 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마포구가 온라인 접수 창구를 마련해 신청부터 허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포구는 도로 점용허가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기존의 방문, 팩스, 이메일을 통한 신청은 여러 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하고 신청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마포구청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신청부터 허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규 허가 신청뿐만 아니라 변경, 승계, 기간 연장, 원상 회복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포구는 도로 점용허가 신청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신청인의 편의성 증대와 비대면 허가 신청 활성화를 유도해 감염병 예방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대전 브랜드 대전 이즈유와 함께 성장해 나갈 지역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전시가 대전 브랜드 대전 이즈유와 공동 마케팅을 전개할 지역 기업 모집을 오는 6월 24일까지 진행합니다. 대전 이즈유와 공동 상표 사용이 가능한 상품을 가진 대전 소재 기업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대전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20여 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시 브랜드 슬로건 대전 이즈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청 TJ마트 입점 지원과 대전 홍보관, 관광안내소 상품 홍보 등 판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콩드슈, 데일리스테 등 총 25개 기업과 대전 이즈유 공동 브랜딩 협약을 체결했으며 디자인 제작과 재료비 지원을 통해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협업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에서 올해 두 번째 기획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 기획전 페르소나 나 아닌 모든 나 전시가 오는 7월 22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에는 그래픽 디자이너 듀오 장영웅, 박수연, 현대무용가 안남근, 박미라, 손주왕, 이영진, 아케임 작가가 참여했으며 도시와 그 속에 존재하는 유무형 존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설치, 회화, 미디어 등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전시 구성은 오르안 파묵의 소설, 내 이름은 빨강에서 쓰인 서술 방식을 차용해 도시를 떠도는 기억, 헌 책방의 거울, 무너진 건물, 흐르는 물, 개와 고양이 등의 시점에서 바라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편 대전 창작센터 기획전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전시 관람이 가능합니다. 가스 기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28회 대구 세계가스총회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습니다. 글로벌 리더들은 기조 발표를 통해 어떤 국가도 혼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며 전 인류가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 가스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간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탄소 포집, 저장, 운반 기술로 가스 산업 발전을 이끌고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에너지 전환 방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 수소가 핵심 요소임과 탄소 배출 감소 기술 활용으로 가스의 효용성을 증가시킬 것, 탈탄소화에 투자할 것 등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에너지원을 대안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에너지 빈곤국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비용을 사용하자는 뜻도 함께했습니다. 세계가스총회 참가자와 동반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시티투어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구시와 세계가스총회 조직위는 세계가스총회 참가자와 동반자들을 대상으로 동아사, 구암서원, 계산성당, 청라 언덕 등의 코스로 동반자 투어 시티투어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24일에서 27일에는 나이트 코스로 83타워, 근대 문화골목 코스, 서문 야시장, 동성로 스파크랜드 코스, 27일 계산예가와 앞산 전망대 코스를 제공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미탄면에 위치한 평안일리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손맛을 뽐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탄면 평안일리 경로당에서는 경로당 할머니 손맛 찾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경로당에서는 할머니들께서 시래기 감자탕을 만드는 과정을 빠짐없이 카메라로 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 손맛 찾기 프로그램은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경로당 내의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고자 진행됐습니다. 강원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18개 시군에서 1개의 경로당을 추천받아 진행됐습니다. 경로당별로 2분이 나와서 농특산품을 활용한 요리의 조리 과정을 공개하고 경로당을 안내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에 업로드합니다. 사라져가는 어르신들의 음식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동영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사업을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평창, 미탄, 평안일리 쪽은 시래기로 유명해서 전국에서 평안일리 시래기를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군의 평안일리 경로당에서 만든 음식은 바로 시래기 갈비찜입니다. 평창에 빼놓을 수 없는 특산품인 시래기와 먹음직스러운 우리의 재료를 이용해 할머니들께서 솜씨를 뽐냈습니다. 시래기와 양념 만들기, 버무리는 과정 등을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느 요리 프로그램들과는 살짝 다른 느낌이지만 오히려 실제 어머니, 할머니의 노하우를 배우는 느낌이 물씬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평소에 만들어 드시는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경로당 안은 분주했지만 요리하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활력을 느끼고 동시에 평창군의 요리도 전국에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농가 일손 부족은 우리 농촌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 라오스 계절 근로자 145명이 입국해 관내 농가로 배치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 25일 오천면 코레스코 치악산 콘도에서는 라오스 계절 근로자들을 맞는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2022년 외국인 계절 근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는데요. 농번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일손이 부족해서. 뭐 토마토 심어놓고 따지도 못하고 인건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서로 뭐 이런 유대관계가 잘 돼서 이런 농촌 일손도 없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시골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으셔가지고 일손이 되게 부족해요. 또 아주 인건비가 하늘을 치솟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힘든데 그래도 잘 따라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농가를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은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무부에 도입 심사를 요청했고 지난 3월 초 심사가 완료돼 사증 발급 인증 신청 대행 등 출입국 행정 절차를 거쳤는데요. 이날 환영 행사에는 라오스 계절 근로자 145명이 참가해 근로 주의사항, 인권침해 방지 등에 관한 농가 교육 등이 이뤄졌으며 앞으로 5개월간 관내 농가 54곳에 배치돼 농가는 일손을 덜고 계절 근로자는 선진 농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오는 6월 초에는 필리핀에서 15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추가 입국해 31개 농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박수상 고령화로 농촌 일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가분들의 일손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 외국인 근로자를 오늘 저기 모셔가지고 같이 농가분들과 만남의 장도 같이 운영하고 또 같이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해외 친척분들 관련해서 거기도 한 10농가에 한 30명 정도 배치가 돼 있고요. 또 국내 치료자분들 지금도 한 7농가에 16명 정도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라오스에서 149명이 들어오신 거고요. 이제 한 6월 초쯤에는 필리핀에서 한 152명이 오셔서 농가분들한테 다시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장기적인 대책으로 뭐 체류형 영농 작업반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지자체 주도로 이민 정책을 별도로 추진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농업교육은 물론이고 농촌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K트레인 클러스터가 구축되면서 청주 오송이 철도산업 허브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또한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철도 인재센터도 세워질 예정입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부상한 청주 오송이 철도 산업 허브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입니다. 국가철도연구개발시설이 들어선 데다 K트레인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읍 일원 110만 제곱미터 부지에 K트레인 클러스터를 구축해 관련 시설과 기능을 직접화한다는 구상입니다. 클러스터에는 철도 관련 완성차 제작단지와 강소부품 특화단지, 경전철 트램 중정비센터, 미래혁신 철도연구개발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철도 인재센터도 세울 예정입니다.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국토부가 철도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1월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내년 예산 반영과 예비 타당성 조사 시행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클러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철도교통 중심지인 오송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철도산업 허브 육성을 위해 세계 철도산업 엑스포 개최도 추진합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물동량 침체로 위기에 빠진 여수 광양항을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자는 새로운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동양 최대 석유화학산단 등 최적의 여건을 활용해 석유와 LNG 중심의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하자는 해법인데 해상 환적 재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9년 3억 1천만 톤으로 정점을 찍은 여수 광양항의 총 물동량은 최근 2년 새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2020년 2억 7천만 톤, 지난해 2억 9천만 톤으로 2년 연속 3억 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여수 광양항을 동북아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자는 새로운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인근에 여수 산단 원유 비축 기지가 있는 만큼 석유와 LNG 등 에너지 물동량 창출로 침체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에너지 허브항이 되면 3억 톤을 넘어서 4억 톤, 5억 톤으로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여수 광양항을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중단된 여수 해만의 해상 환적 재개가 우선 과제입니다. 여수 해만은 수심이 깊어 대형 원유선사들이 해상 환적 최적지로 꼽고 있지만 해상 환적이 중단돼 연간 1,0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놓치고 있습니다. 또 여수 산단 인근 항로를 깊고 곱게 하는 항로 준설 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우리 석유화학 산단 쪽에 수로를 준설을 해서 또 직선화하고 넓히는 이런 미션이 수행이 돼야 되고요. 담당 농해수위원으로서 해수부와 적극 협력을 하고 우리 여수 광양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반드시 실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 여수 광양항이 동북아 에너지 허브 항만이란 새로운 비전으로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때이른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도심공원에서 야외 낭만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떠난 자리는 쓰레기 더미와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광주 도심에 마련된 하늘마당.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시민들이 하나 둘 야외 낭만을 즐기러 나옵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취재진이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잔디 위 술자리를 파한 일행이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먹고 남은 음식물이 든 봉투를 슬그머니 내려놓더니 자리를 뜹니다. 공원 곳곳엔 이렇게 몰래 버려진 쓰레기들이 즐비합니다. 주민들은 밤새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진동하는 악취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여기서 이제 음식 시켜 먹고 안 가자고 여기서 쌓아놓더라고. 여기뿐만 아니고 천지가 아주 한 12시 넘어도 막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이게 진짜 불쾌하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공원 안엔 감시용 CCTV 4대가 설치돼 있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얌체족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관리 주체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그냥 이렇게 놓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많이 쌓여 있는데 다수의 인원들이 버리고 가기 때문에 누군지 좀 적발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쓰레기와 함께 양심도 내다버린 나들이객 탓에 시민들의 쉼터가 돼야 할 도심 속 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농기구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는데요. 방화범은 다름 아닌 창고 주인이자 잔디를 재배하는 농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이 난 광주 광산구의 한 농기구 보관창고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 한 동이 타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잔디를 재배하던 농민으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 냉가슴을 앓다 자포자기하며 창고를 태운 겁니다. 비료여건 무조건 흡수하면은 잔디가 안에서 진짜 쓸데없고 팔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줄면서 인건비는 20% 이상 오르고 비료값도 1년 새 2배가 오르는 등 생산 단가는 높아졌지만 수요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많이 수량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게 이제 저희가 되니까 경기가 침체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임이 둔화되다 보니까 공사가 없다 보니까 잔디 수요가 없는 거죠. 비싼 생산비를 들여 키워놓은 잔디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 병에 만 얼마 받았어. 근데 많이 떨렸어. 5천 얼마 봐. 전문가들은 올해 3분기까지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여야 정쟁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지방이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15대 국정과제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이전 가능 기관 분석과 이전 방식 결정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권 출범 초기에 계획을 확정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은 지방의 발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부채가 583조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수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영화 반대 등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 쟁점화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자칫 지방 이전 사업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개혁과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무산됐던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기업 개혁과 함께 사실 지방 이전이 함께 추진되어서 우리 지역에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균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밝혔다가 결국 임기 말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고 이전 사업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전망도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전남에 내린 비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마늘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5월 강수량의 경우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한 마늘밭이 거북이 등껍질 마냥 쩍쩍 갈라졌습니다. 다른 해 같으면 성장을 마쳤어야 할 마늘구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보는 수확철이 코앞이지만 농민들은 깊은 한숨만 내뱉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형편없죠. 거의 반수확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돼요. 올해 단위 면적당 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10%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남의 강수량이 평년의 58%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가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21곳에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특히 5월 강수량은 0.7mm로 평년 강수량 70mm에 크게 못 미쳐 생육 부진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5월 한 달 강수량으로는 가장 적은 강수량입니다. 구가 비대되려면 수확 전에 비대가 돼야 되니까 5월달이 상당히 5월 초 중순이 상당히 중요했죠. 근데 저희가 집계를 해보면 주산지에 다 5mm 미만이네요. 기록적인 5월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가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열지 못했던 여수 벼룩시장이 올해 처음으로 개장합니다. 여수 벼룩시장은 올해 6월과 9월, 10월, 11월 매월 첫째 토요일에 거북선 공원에서 개최되며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수 시민 누구나 중고 의류와 도서, 잡화, 가전제품 등을 자유롭게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바디 프로필 촬영이 유행입니다. 도전하는 많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엄격하게 체중 관리를 하는데요. 무리한 체중 조절로 상대적 에너지 결핍이 되면 각종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